친구들 안녕. 자, 오늘은 배경이라는 단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이라는 단어는 그냥 흔히 생각하기 그냥 어디에나 있는 내 뒤에 있는 그런 풍경, 모습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그럼 우리 배경을 조금 상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고양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고양이를 떠올려 보셨나요? 네. 고양이를 떠올렸는데 고양이가 혼자 있지 않죠. 고양이 뒤에 흰색이던 검은색이던 배경이 있을 거예요. 그런가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그 상상하는 모습에서 고양이를 지어보세요. 그럼 검은색이나 흰색이나 어떤 배경이 나타나죠. 네. 그러면 이 배경은 여러분이 내가 상상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왜 상상하셨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상상이 되죠? 네. 그러면 이번에 또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배경이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점 하나를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셨어요? 네. 네, 점이 어때요? 또렷해요? 점을 점점 줄여보세요. 내 상상에서 점점 사라질 만큼 사라진다고 느낌이 왔을 때 그 주변에 보세요. 배경을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자, 선생님이 여기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조그만 선생님이 원을 하나 그렸어요. 이 원을 뒤로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저쪽으로 선생님이 갈수록 점점 원이 작아지겠죠. 네. 원이 작아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안 보이겠죠. 네. 하지만 원은 안 보이지만 이 원이 그려져 있는 하얀 화이트보드는 보일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런데 더 뒤로 가면 화이트보드도 보이지 않겠죠. 네. 근데 화이트보드는 보이지 않지만 화이트보드가 있었던 자리의 배경은 보일 거예요. 그리고 점점 가다 보면은 우리는 실체는 보지 못하고 배경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배경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게 살고 있죠. 그래서 배경이 어떤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는데 사실 배경이 주는 이미지는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미지를 평소에는 생각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는 많이 느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있는데 키가 상당히 작아요. 근데 작은데 그 친구 옆에 더 작은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친구는 상대적으로 커 보이죠. 근데 이 친구가 아무리 커도 자기보다 큰 친구들 사이에 있으면 키가 별로 안 커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키가 크다 작다란 말은 무슨 말이죠? 상대적인 거예요. 그 상대적인 거는 뭐가 기준이 되는 거죠? 배경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끼리 여자친구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 얼굴 하얘지려고 비비크림 같은 거 많이 바르더라고. 근데 얼굴이 하얗다는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하얗다, 어둡다 이런 표현을 쓸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기준은 뭐예요? 배경이 되는 거겠죠? 우리가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 내 얼굴 하얘, 내 얼굴 까매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배경이 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아, 나는 얼굴이 너무 까맣구나. 아, 난 얼굴이 너무 하얗네. 내 얼굴 왜 이렇게 빨갛지? 내 얼굴은 왜 이렇게 눈이 크지? 내 얼굴은 머리가 크지? 왜 나는 코가 작지? 나는 왜 입이 크지? 이런 기준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은 되게 배경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라는 표현을 선생님이 써서 그런데 내가 꼭 기준이 될 필요는 없죠.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의 배경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어느 날 딱 갑자기 갔더니 이 친구가 나 때문에 갑자기 되게 날씬해 보여. 이 친구는 되게 뚱뚱한데 내가 더 뚱뚱하니까 얘는 되게 날씬해 보이고, 반대로 아주 뚱뚱한 친구 옆에 선생님이 가서 서면은 선생님은 되게 날씬해 보이고 이 친구가 너무 뚱뚱하니까 그냥 보통으로 보이는 거야. 아,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하얗다, 노랗다, 이런 그 명사 말고 어떤 느낌이죠. 형용사. 뭐 하얗다, 막 상태, 덥다, 춥다 이런 건 다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배경이라는 게 상당히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경을 평상시에는 잘 생각을 못 하다가 어떨 때 생각을 많이 하죠? 잠시 생각이 잠길 때? 느낌을 말할 때. 느낌을 말할 때 우리는 느낌을 말할 때 배경을 얘기 안 한다고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배경이 딱 깔리면서 그거에 대한 느낌이 오는 거예요. 어떤 꽃을 봤는데 너무 예뻐.
꽃이 예쁘다는 거는 안 예쁜 꽃이나 더 예쁜 꽃을 봤기 때문에 그 꽃이 예쁘단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감정이나 이런 걸 말할 때, 느낌을 말할 때 분명히 배경을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서 나는 배경 같은 거 신경 안 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사람을 얘기할 때 나는 뭐 사람 뭐 돈이 많은 사람보다 뭐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보다 뭐 어떤 사람보다 그냥 사람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에는 벌써 그 사람을 배경으로 비교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돈이 없고 많은 사람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거기다 기준을 세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 여기까지는 이제 배경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구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배경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평가를 내리고 느낌을 갖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배경도 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배경이 무엇을 가졌느냐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뭐가 뭘 가졌냐 뭘 상태일까? 그게 무슨 말일까?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가 달라진다고요. 이해가세요? 아무리 여러분 어떤 친구가 어떤 예쁜 커피숍이 있어서 거기 가서 매일 사진 찍고 친구랑 만나는 걸 정말 좋아한대요. 근데 어느 날은 그 카페를 갔는데 인테리어도 별로고 청소 상태도 안 좋은 것 같고 너무 사람들도 시끌벅적하고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서 여긴 다시 오지 말아야겠다 그랬대요. 그런데 사실 그 카페는 변한 게 없었어요. 전과 변한 게 거의 없었는데 이 친구가 그날 상당히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 그 카페를 갔더니 이 카페는 다시 오지 말아야겠다. 너무 시끄럽고 더럽고 인테리어도 별로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거는 배경이 나로 인해서 바뀐 거죠. 나로 인해서 배경이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가 다시 아까 현실적인 얘기를 들어서 인간관계에도 많죠. 친구랑 아주 친한 친구인데 어느 날 친구한테 너무 서운한 거야. 야, 난 이걸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얘는 이걸 이렇게 안 해주는 거야. 그거는 친구는 항상 평소에 똑같이 하던 대로 해줬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 친구가 더 해줬으면 하고 바랬던 거지. 그랬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반대로 뭐야 이것도 못해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변하면 배경도 변하는 거예요. 와, 나와 배경의 관계까지 알아보니까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지 못했던 배경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가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배경이라는 거를 어떻게 잘 활용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거나 생활할 때 도움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배경은 아까 얘기했지만 기준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 기준은 내가 될 수도 있고 배경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반대로 배경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또 나로 인해서 배경이 바뀔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이런 말을 좀 어려운 말로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서로 작용한다고 그래서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가까이 있으면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날까요? 조금 일어날까요? 많이 일어나겠죠. 좀 거리가 떨어지면 상호작용이 덜 일어나요. 그래서 좀 관대해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가 일본이랑 사이가 나쁘죠. 네. 일본이랑 사이가 나쁘면 역사적으로 우리랑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았었죠. 네. 임진왜란 전부터 해서 임진왜란도 그렇고 일제시대도 그렇고. 그런데 만약에 말이야 일본이 저쪽에 미국이나 캐나다쯤에 떨어져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우리랑 상호작용할 일이 있었을까? 많지 않았겠지. 네.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피해는 오지 않았겠지. 근데 이 거리란 거를 이 물리적 거리를 우리는 이겨내지 못해요. 살아있는 생명체고 우리 스스로도 물질이다 보니까 거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야. 자, 이거 좀 더 가까이 와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랑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한번 떠올려봐.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그렇게 가깝지 않은데도 상당히 가까이 있는 것 같죠.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데도 더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들죠. 네. 이거는 물리적 거리와는 또 다른 심리적 거리가 있네. 그렇죠. 거리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상호작용의 정도가 달라지는데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 거리도 중요한 거예요. 와, 심리적 거리까지 생각해야 되다니.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리는
배경이죠, 배경. 아까 내가 뒤로 가면서 점점 배경이 커지잖아. 거리가 뒤로 갈수록 배경이 커지잖아. 그지? 배경이 커지면은 기준은 희미해지지. 아까 이 원이 작아진 것처럼 화이트보드가 거의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거리가 멀어질수록 배경이 되는 기준은 점점 희미해진단 말이야. 자,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다시 처음으로 좀 전으로 돌아가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안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점점 잊혀지겠지. 네. 잊혀지거나 아예 무관심해질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사람 보면 어떻게 돼? 다시 보면 다시 떠오르지. 아, 나 저 사람 너무 싫어. 전에 나를 너무 창피하게 만들었어. 사람들 만들어서.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 아,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거리를 이용해서 내가 싫어하는 걸 멀리하고 좋아하는 걸 가까이 하면은 내 심리적 안정이 되겠죠. 심리적 안정이 되는 상호작용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아, 이런 방법으로 살아가면 되겠네. 좋은 방법이죠. 근데 이게 실제로 사회생활에서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죠.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어디 갔는데 꼭 다 거기에 좋은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나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죠. 네. 조절을 못한다는 게 힘든데 여기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거리를 두시면 돼요. 물리적 거리는 바꿀 수 없다고 쳐봐. 예를 들면 뭐 회사, 학교, 막 이런 같이 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에서 걔를 밀어내는 거는 아무리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너 나가! 이러면 좋지 않겠죠? 그건 안 되잖아. 그치? 사람은 그렇게 뭐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안 되니까. 그렇다고 내가 그 공간을 빠져나갈 수는 없죠. 물리적 거리는 좁힐 수 없지만 무슨 거리를 좁힐 수 있어요? 심리적 거리를 좁히거나 넓힐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말이나 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중요한 거죠. 우리 흔히 말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는 욕을 합니까? 말을 안 합니까? 말 안 하죠. 말을 안 하죠. 욕을 한다는 거는 그 사람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너 좀 바뀌어. 바뀌면 내가 옆에 있어줄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하는 건 뭔가 바뀔 마음이 있는 거죠. 간단히 얘기해서 부모님들이 아이가 잘못을 하면 화를 내거나 안 좋은 말씀을 하거나 그러시죠. 그건 뭐예요? 난 너랑 같이 있고 싶다는 거야. 난 너랑 같이 있고 싶고 물리적 거리든 심리적 거리든 좁히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너 제발 내 말 좀 들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말이야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인데 엄마나 아빠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건 뭐야? 물리적 거리나 심리적 거리를 넓히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그거는 미워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아직 어려서 모르겠지만 그 연인 사이나 부부 사이에서 제일 나쁜 게 뭐라고요? 대화가 없는 거예요. 대화가 없으면 아까 얘기했던 상호작용이 안 일어나고 상호작용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엔 점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죠. 차라리 미워하면은 어떤 관계가 개선될 그런 게 생기겠지만 미움도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죠.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럼 우리가 배경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흔히 말하는 우리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배경 없이 얘기하는 친구와 배경 있이 얘기하는 친구는 아주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자, 선생님이 한 문장을 한번 제가 외워서 읽어볼게요. 나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갔습니다. 이 문장은 그냥 평이하죠. 아, 강아지 데리고 산책 갔나 보다. 근데 여기다 배경을 집어넣었어요. 나는 바람 부는 거리에 강아지와 함께 바람을 맞으며 걸어갔습니다. 산책을 갔습니다. 이건 어때요? 아, 풍경이 떠오르죠. 아까는 그냥 강아지 데리고 갔는가 했을 때는 10명이 이 얘기를 들었으면은 10명의 생각의 배경이 다 달랐을 거예요. 어떤 친구는 공원일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한강일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산일 수도 있고, 그죠? 근데 바람이라는 걸 딱 주는 순간 그 배경에 상관없이 뭐야? 동감이 느껴져요. 동감이. 그러니까 말이나 글을 쓸 때 어떤 그런 감정이 되는 배경을 넣어주면 좋은 거예요. 그냥 물리적 배경을 넣어줘도 돼요. 강변을 걸었습니다. 뭐 언덕을 산책했습니다. 이렇게 물리적 배경을 넣어줘도 되지만 감정적 배경을 넣는 게 좋아요. 그냥 바람은 물리적 배경이겠죠. 아, 시원한 바람이 부네. 그러면 뭐예요? 감정적 배경이겠죠. 자, 봐.
어떤 친구가 아 나 오늘 바람 부는데 열심히 뛰었어. 그럼 그래 바람 불어서 열심히 뛰었구나 이건데 아 오늘 정말 시원한 바람이 땀을 식혀줬어. 아 오늘 정말 후덥지근한 바람 때문에 땀이 더 났어. 이건 뭐예요? 내 감정이 들어간 거잖아. 똑같은 바람이라도 감정을 넣어서 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느낌이 크죠? 근데 여기서 바람이나 감정은 뭐예요? 내 행동의 배경이에요. 이게 배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경을 흔히 자주 사용하고 잘 알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뿐이야. 근데 인식을 하는 순간 어떤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했잖아. 말이나 글을 쓸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인식을 하느냐 못하느냐 차이는 엄청난 차이예요. 쉽게 말해서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엄마하고 그 밥을 먹을 때 엄마가 그냥 입을 벌리면 수저를 넣어주니까 아기 때는 그냥 아 하면 밥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좀 크고 엄마가 몸이 너무 아파서 그냥 밥에 수저만 놔줄래? 그럼 내가 뭘 해야 돼요? 수저로 밥을 떠서 입까지 가져가야 되죠. 네. 이 동작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를 깨닫는 거는 뭐예요? 아, 네 밥상이라는 배경 위에 밥과 수저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 엄마의 그 감정으로 아, 우리 맛있게 먹어라. 그리고 그 엄마의 행동으로 내가 배가 불렀다면 이제는 내 감정과 내 행동으로 내가 배가 부를 수 있는 거야. 그게 뭐야? 내가 내 배경을 만드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자, 배경이란 게 상당히 선생님이 이제 처음부터 얘기하니까 너무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지만 아주 넓은 걸 수도 있고요. 아주 좁은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 앞에 하는 그 앞에 있는 카메라, 그죠? 이 카메라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데 이 카메라는 뭐예요? 작은 배경밖에 잡지 못하죠. 여기 흔히 말하는 앵글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 앵글 속에 선생님이 들어있잖아요. 이 배경이 선생님을 여러분한테 어떻게 보여줄지는 선생님도 모르겠어요. 보는 사람마다 각자 느낌이 다르겠지만 만약 이 뒤가 블루스크린이야. 그래서 내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뒤에다가 멋있는 막 와이키키 해변 같은 데가 딱 뜬다고 생각해봐. 그럼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마치 무슨 뭐 여행지에서 설명을 듣는 느낌이거나 그런 느낌이 들겠지. 반대로 내가 이 뒤에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 막 어둠컴컴하고 안 좋은 분위기가 막 있어. 그럼 선생님이 얘기하면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는 거지?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맞는 말일까? 다른 말 잘못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약간 의심이 들겠죠. 배경에 따라서 선생님은 같은 말을 해도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가가 다른 거예요.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거 한번 찾아볼까요? 예전에 뉴스에서 살짝 방송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 뉴스 그 뭐지? 일기 기사캐스터들이 막 이걸 하잖아. 뭐라고 하지? 일기예보를 하는데 그 자료 화면이 잘못 나온 거야. 뭔가 뭐냐 한반도 뭐 어떻게 얘기를 하는데 딴 데가 나온 거지. 딴 데가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 이 사람은 제대로 설명을 하는데 그게 딴 데로 나오니까 보는 사람은 뭔 소리야 이럴 거 아니야. 그치? 배경과 기준이 되는 사람이 어때야 돼요? 일치할수록 그 사람 말이 더 호응이 되겠죠. 어떤 사람이 자 여러분 이 물건을 사세요. 이 물건을 사면 엄청 건강해집니다 하는데 이 사람이 막 근육 줄이고 몸도 막 좋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서 믿음이 가겠지. 야 나도 저거 사면은 건강해질까? 막 이렇게 했는데 어서 너무 막 말라서 병이고 힘없는 소리로 이걸 드세요. 이걸 먹으면 힘이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고 싶겠어요? 안 사고 싶겠죠. 여러분들 실제로 느낄 거야. 식당 같은 데 갈 때 낯선 동네를 딱 갔어. 배가 너무 고파. 식당을 가려는데 식당이 대여섯 개가 있어. 똑같은 걸 파네. 내가 좋아하는 라면을 다 파는 데야. 근데 딱 봤는데 어때는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대고 맛있게 먹고 있어. 어떤 데 조용해. 파리만 날라. 어디 가서 먹고 싶어요? 북적북적대는 데가 아무래도 맛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배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걸 상업 행위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손님이 많은 것처럼 효과를 주기도 하고 너희들 무슨 샵 같은 데 가면 뭐 틀어놨니? 음악 틀어놨잖아. 네. 그 음악이 어때? 약간 신나지 살짝. 네. 그 신나는 이유가 뭐야? 그 약간 여러분이 흥분되는 심장 박동과 같은 노래를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래 둥딱둥딱 뜨는 게 내 심장이랑 어떻게 돼? 서로 맞추겠지. 둥딱둥딱 뜨니까 신나니까 기분 좋은데 이거 화장품 사면 참 좋을 것 같아. 야 이 옷을 사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이 나를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끝으로 재미있는 실험 얘기 하나 해줄까요? 어떤 그 면접을 보는데 면접 보는 사람을 무작위로 그 면접 시험관을 무작위로 10명을 뽑았어요. 10명을 뽑아서 여기 보면은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야. 5명씩 이렇게 딱 얘기하고 얘기를 아무도 안 했어요. 조건을 아무것도 얘기 안 해주고 아무나 한 사람을 딱 데리고 와서 이 10명이 판단하는 거야. 이 사람을 합격하면 이 사람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쁠 것 같습니까? 이런 그 실험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실험인데요. 근데 실험 전에 이쪽 5명한테는 따뜻하고 달콤한 음료수를 줬어요. 뭐 따뜻한 뭐 라떼 같은 그리고 달콤한 그 음료수를 주고 여기는 차갑고 살짝 쓴 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투샷이나 쓰리샷 같은 그걸 줬어요. 그리고 평상시 온도는 지금처럼 한 20도 정도 되는 그리고 음료수를 그렇게 주고 다 먹은 다음에 자 다 드셨으면 앞에 자리에 앉으세요 하고서는 사람을 해서 똑같은 조건인 사람을 10명이 같이 판단을 한 거예요. 판단을 했는데 이 따뜻하고 달콤한 걸 먹은 사람들은 거의 다 합격에 가까운 점수를 줬어요. 근데 차갑고 약간 쓴 음료를 마신 사람들은 이 사람들보다 훨씬 낮은 점수를 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혀 뭐 어떤 판단 그런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직전에 느꼈던 느낌 있죠. 아 달콤하고 맛있는 느낌으로 사람 딱 보니까 아 저 사람은 일도 잘하고 성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반면 이 사람들은 냉철하게 본 거예요. 냉정하고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은 뭐가 나쁜 점을 자꾸 보게 된 거야.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 점은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배경을 갖느냐도 여러분의 삶에 그러니까 도움도 되고 판단도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배경이 될 수 있는 뭘 하라고요? 말과 글을 사용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배경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경을 바꾸면 기준도 바뀌고 기준이 바뀌면 그 전체적인 스토리나 흐름이 바뀐다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